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는 그런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간혹 이런 이상한 댓글을 저한테 주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을 시작할 때 학생들의 그 비대면 수업 때문에 동영상 강의를 이제 올릴 수밖에 없어서 동영상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고화질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에는 저장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유튜브에서 고화질의 영상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간혹 댓글을 보시고 마치 이 유튜브 채널을 사적으로 운영을 해서 뭐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상한 댓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은 이게 뭐 영상을 뭐 제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좀 늘게 됐고, 또 우리 학생들 외에 다른 분들이 비전공자들이 많이 구독해 주다 보니까 그런 그 시청 시간과 그리고 구독자 수가 확보가 되어서 사실 이제 많이 늘어나서 물론 이제 수익이 창출되기도 하는데, 그 돈은 정말 미비한 돈이고 결국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고 좀 넓은 아량으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질문을 줬는데,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댓글을 주시면 거기에 이제 답하는 그 댓글을 달아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 많은 내용들을 제가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댓글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신 분 한 분이 어떤 그 질문을 해 주셨냐면, 자기 집안에 암을 앓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 암과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제 영상을 보게 됐고, 그러면 암 환자에 대해서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제 짧은 지식을 영상에 담아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운동과 암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건 예전에 제가 질환별 운동 처방에서 다루려고 했던 그런 내용인데 시간이 없어서 운동 처방까지는 나가지 못한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 실질적으로 암 환자가 운동을 한다는 것은 옛날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금기시 되어 왔던 것들이죠. 하지만 미국에서 사망률 2위가 뭐냐면 바로 암이 그 2위를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망률 1위는 뭐냐? 역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심혈관계 질환이 아직도 사망률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관련된 운동요법이나 운동 처방 방법들은 많은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고 또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망률 2위에 해당이 되는 이 암은 굉장히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과 관련된 운동요법이나 운동 처방에 대한 내용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가 잘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이유가 과연 뭘까라고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심혈관계 질환은 이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든가 처치 방법들이 상당히 획일화되어 있는, 즉 많이 알려져 있는 루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심혈관계 질환의 운동요법은 주로 무슨 요법을 쳐야 하게 되냐면, 일반화된 운동 처방을 통해서 예방하거나 치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암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암의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암을 치료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그리고 암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서 이게 개인들에게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운동 처방 지침을 암 환자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그 상황을 갖게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일반적인 운동 처방을 암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은 많은 의학자들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항상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게 뭐냐면 암 환자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신체 활동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비신체 활동, 즉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암 환자들한테 보통 이런 심혈관계 질환의 운동 처방처럼 일반적인 운동 처방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일반적인 운동 처방은 금기시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암의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암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 종양의 위치. 예를 들어서 뇌에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가슴에도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혈액에 암이 위치할 수도 있다. 이런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암 단계라는 게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암 단계 초기 1단계에서 보통 이제 4단계까지 구분해서 단계를 구분하고 있는데 어떤 환자는 1단계에서 발견되는가 하면 또 어떤 환자는 말기인 4단계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단계별로 좀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처치 종류에 따라도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암을 치료할 때 화학적 방법에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에 의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암은 어떤 심혈관계 질환처럼 어떤 획일화된 그런 질환들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운동 처방 지침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몇 가지 암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운동신경 결핍성 뇌종양 환자 이런 분들이 있죠. 운동신경 결핍성 뇌종양 환자. 자,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뇌에 이제 종양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환자들인데 무슨 신경이 결핍되어 있냐면 운동신경 같은 게 결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에 대한 어떤 균형이라든가 또는 협응력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환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한테 일반적인 운동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예를 들어서 약간 좀 무중력 상태의 운동이 가능하거든요. 무중력 상태의 운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중력 상태의 운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운동은 뭐냐 보면 바로 자전거 타기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왜냐면 체중을 엉덩이 쪽에서 안장에 의해서 받쳐주기 때문에 다리 운동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중을 부하하지 않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무중력과 비슷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뇌종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운동신경 결핍성이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들이 주로 이제 추천되어지는 운동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환자들이 있냐면 혈액암 환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혈액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이렇게 피로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이제 급성 피로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활력이 있는 운동 쪽으로 주로 이제 처방을
하게 되는 건데, 이 활력 있는 운동도 결국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암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분 지으면 1단계 정도의 암 단계를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추천되어지는 운동이 이런 활력 있는 그런 운동들이 보통 추천되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유방암 환자들도 있을 거예요. 유방암 환자. 자, 유방암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 림프절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그 부위 근육 쪽에 그 뭐라고 그러죠? 조직 부종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부어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물론 이제 압박붕대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좀 압박을 해주면 좀 낫기도 하는데, 이런 그 환자들은 그런 현상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운동하는 방법이 또 달리 또 취해야 되죠. 자, 이와 같이 뭐 운동신경 결핍성 뇌종양 환자라든가 혈압약이라든가 유방암 환자, 뭐 이런 뭐 단순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그 이유는 뭐냐면, 암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별적이고 그리고 다양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것들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일반적인 운동 처방으로서 운동 처방을 시켜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전문의와 그리고 운동 처방사 간의 협응이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결국 운동을 시켜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에요. 하지만 아까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반드시 신체 활동이 필요하다. 암 환자한테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적인 운동 처방은 해서는 안 된다. 뭐 보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암 환자들한테 어떻게 운동을 시키는 것이 좋을 거냐? 자,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미국의 신체 활동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신체 활동 가이드라인에서 암 환자한테 권하는 운동 처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겠어요? 빈도죠. 빈도라는 것은 일주일에 몇 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좋으냐 이거거든요. 자, 매일 운동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격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하루 건너서 운동하고 하루 쉬고 하루 그 다음에 운동하고 이렇게 격일로 운동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목표는 뭐냐면 매일 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빈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강도는 어떻게 할 거냐. 운동의 세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내가 가족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운동을 시키는 것은 절대 금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운동 처방사의 협응을 통해서 처방 강도를 맞춰야 된다는데, 전문적으로는 60%의 HRR이라고 표현해요. 여유 심박수의 60% 정도. 그러니까 그 암 환자의 체력 상태에 따라서 또는 단계에 따라서 운동 강도를 60%의 HRR로 보통 정해준다. 시작한다는 거죠. 약간 중강도 이상의 운동 강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표현하면 3mT 이상? 3mT라는 것은 이제 일반 평상시에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몇 배 이상을 운동하게 되냐. 그러니까 1mT가 평상시 운동하지 않은 상태니까 3mT면 평상보다, 안정시보다 3배 이상의 운동 강도, 이렇게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산소 섭취량으로 얘기하면 3.5를 곱해주면 돼요. 355, 339. 그러니까 1분 동안에 10.5 ml 정도의 산소를 섭취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 강도예요. 좀 전문적인 운동 강도이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RPE라는 게 있어요. 운동 자각도라는 거 있는데, 이게 한 12 정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느낄 때 느끼는 그 증상이에요. 내가 운동을 할 때 어떤 때는 힘들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힘이 들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보통 12 정도 되면은
1분 동안의 심박수가 120회 정도 뛸 수 있는 운동 강도이기 때문에 저강도에서 중강도 정도의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운동할 때 힘들지 않고, 너무 힘들지 않고, 아주 힘들지도 않고, 좀 뛰면서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 텐션이 있는 정도의 운동 강도가 한 120, 심박수가 120 정도 되니까 그런 느낌으로 운동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세 번째는 시간인데요. 자, 시간은 그러면 최소한 30분 정도 하는 게 좋겠다. 물론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30분을 할 수 있으면 하도 좋은데 이게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10분 정도 하고 1분 정도 인터벌을 두고 휴식을 취했다가 또 운동하고. 그래서 30분 정도 운동을 하되 주당 일주일에 약 150분 정도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이렇게 운동을 하되 보통 2일 정도는 유연성 운동과 그리고 근력 운동을 반드시 병행해서 실시하면 좋겠다. 이게 바로 미국의 신체 활동 가이드라인에서 암 환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의 스탠다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탠다드, 표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상당히 아까 어렵다. 일반적인 운동 처방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암의 위치나 암의 종류나 암의 치료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꼭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처방을 받은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암을 치유하거나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 구독자님의 그 질문사항에 대한 그 답글로서 운동과 암과의 관계를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마 이 코너도 뭐 새로운 코너로 또 만들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급하게 또 댓글을 주셨기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